지금 윤 대통령은 순교자와 같은 형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스카이데일리에서 특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매체들은 스카이데일리의 특종을 전면 부정하면서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일부 우파 유튜버들마저 가세해서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해커 99명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그 만찬에 초대되었던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형 언론사 KBS나 조선일보조차 초대받지 못한 그 자리에 작은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조정진 대표와 K10백 대표 박주연 변호사가 함께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찬에도 참석한 것으로 볼 때 트럼프 진영과 매우 깊은 인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스대, 조정진 대표, 그리고 C100 한국 지부 대표 박주연 변호사는 선관위 연수원 중국 해커 99명은 트럼프 진영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대 은행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스카이데일리 광고를 금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스대는 광고가 전혀 실리지 않는 백지 상태로 신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대는 굴하지 않고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된 중국 해커들의 일부가 미국 본토로 다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또 오늘은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했던 요원들이 미국의 비밀 첩보 조직인 블랙옵스 팀이라는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블랙옵스 팀은 과거 9.11 테러 주범 빈 라덴을 제거한 작전으로 유명한 팀입니다. 주로 CIA, DIA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랙옵스의 작전에는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도의 기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국의 DIA는 우리나라 정보사령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재 합동 작전을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대는 DIA 블랙옵스 팀이 한국 정보사령부와 합동 작전을 수행했다는 정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번 작전의 전모는 미국의 발표 이전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박주연 변호사의 행보에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플로리다 마라라고 트럼프 별장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트럼프 취임식에 이어서 당선 축하연까지 참석했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스대와 긴밀한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대가 좌파 매체들과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스대를 방어했습니다. 광고 중단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박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스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 미 8군 김은총 공보관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 해커와 관련된 스대의 보도는 완전 가짜라고 했을 때 박 변호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은 모른다. 중국 해커 99명의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등 스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블랙옵스 팀의 작전과 중국 해커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발동했던 행정명령들은 이번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던 주한미군 공보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즉각적으로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은총 공보관을 해임하고 새 공보관을 뽑는 채용 공고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주한미군과 화상통화를 통해서 곧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수많은 해외 미군 기지 중에서 콕 집어서 그 바쁜 취임식 시간에 미 8군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장검을 들고 나와서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대가 오늘 터뜨린 특종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선관위 연수원의 제2생활관에 숨겨져 있던 중국 해커 99명의 활동 상황 그리고 위치 등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진영과의 공조는 바이든 정부를 배제한 채 진행되어 왔고 지난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양측의 공조는 본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블랙옵스 팀은 한국의 비밀리에 입국해서 선관위 연수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재검증하는 등 연수원을 급습하는 데 치밀한 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블랙옵스 요원들은 경찰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연수원 서쪽 외국인 공동주택을 급습했습니다. 제2생활관 CCTV는 이미 사전에 무력화되어 있었고 한국어, 영어에 능통한 요원들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 인근의 비밀시설에 억류 중이고 일부 핵심 요원들은 이미 미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미 공조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스대는 이와 관련된 비밀 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 사진 등 이미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보기관을 완전하게 작동시키는 시점에 초대형 폭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시점 이후가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종북 친중 세력들은 공식적으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명령 13818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가공할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원비어법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동결할 수 있고 미국으로 압송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의 $800만 대북 송금 문제,
문재인의 판문점 USB 전달 사건, 그리고 비밀 자금 지원 등은 이 행정명령의 핵심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미 좌파 진영 등 일각에서는 이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보,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내정 간섭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의석 수는 192대 108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작동하는 상황이었고 윤 대통령 지지율조차 20%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미쳐가는, 망해가는 이 나라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 선거일과 맞물려 구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A웹에서 선거연수원에 중국 해커 99명을 집결시켰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과 작전을 협의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국의 정보사령부 그리고 미국의 블랙옵스 팀이 합동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오전 4시경 중국 해커 99명을 체포해서 평택항에서 일본 미군 기지로 이송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4시 27분에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합니다. 비상계엄 목표가 100% 성공하는 것을 보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 트럼프와 치밀한 공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단순하게 윤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이었다면 이번 작전은 몇 시간 만에 실패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철결이라는 의지와 미국 트럼프의 세계 패권이라는 지상 목표에는 중국의 부정선거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한미 두 국가는 부정선거를 제거하게 되면 두 나라 지상 목표가 모두 동시에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고 미국은 중국과 세계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지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과 트럼프는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용년 국방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보사령부는 미국 DI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작전에 투입된 블랙옵스 팀입니다. 이번 작전은 한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12.3 계엄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반국가 세력을 소탕한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트럼프는 세계사적 영웅의 대서사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이영애님, 임진수님, SY라이프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